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12운성 중에서 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지. 사지는 그러니까 종식지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숨쉬기를 끝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육체적인 기능은 다 했지만 활동할 수 있는 기운이 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하다. 반면에 정신적인 능력, 뭐 명상이나 기도 같은 그런 부분은 좀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이상적인 능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음에 비해서 마음이 좀 약하죠. 마음이 좀 약하고 눈물이 많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속마음을 좀 잘 표현하지 못해요. 결단 통솔력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며 욕심 있습니다.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면 어떻게든 좀 죽지 않고 더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인 거죠. 또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도 집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또 언행이 좀 불일치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비해서 행동이 그만큼 좀 따라주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남녀 모두 심성은 착하고 맑습니다. 사지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목부터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자, 갑목의 사지는 오화가 되죠. 오화가 가보는 사지입니다.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는 해수가 사지죠. 그래, 사지. 그리고 병화 같은 경우는 유금이 사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 음생양사죠. 그러니까 병화가 유금에 사하면 정화는 유금이 생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반대로 병화가 인해서 생하는데 정화는 인해서 사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갑목은 오에서 사지지만은 을목은 오에서 생지가 되고 갑목은 해에서 생지지만은 을목은 해에서 사지가 됩니다. 역시 무토기토 화토동법으로 갔습니다. 경금, 신금은 경금 같은 경우는 자수가 사지가 되겠죠. 경자가 사지가 되는 거고 신금 같은 경우는 자수가 생지가 됩니다. 그렇죠? 생지가 되고 잠깐만요. 신금은 사지가 됩니다. 신사가 사지가 되죠. 그렇죠? 임수 같은 경우는 묘지가 사지가 되죠. 그렇죠? 묘지가 사지가 됩니다. 묘지 같은 경우는 묘가 사지가 되고 묘는 계수의 생지가 됩니다. 임수는 사지가 계수는 사지가 신금이 되죠. 이 신금은 임수에는 생지가 됩니다. 이런 조합인 거죠. 그러니까 생지가 양간이 생지면 음간은 사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사지는 삼합으로 했을 때 녹지와 녹,
녹사양에 합작을 하죠. 그죠? 녹사양에 합작을 한다. 그러면은 녹이 뭐냐? 간목 같은 경우는 인목이 녹이 되겠죠. 그리고 술토가 간목에서는 술토가 양지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노술 삼합은 간목 입장에서는 녹사양 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목 같은 경우는 이노술 삼합이 간목 입장에서는 녹사양 합이 된다. 을목 같은 경우는 역시 그렇게 되겠죠. 해묘미 합이 녹사양 합이 되겠죠. 해수가 사지면은 묘목은 녹이 되겠죠. 녹사양, 미토가 양지다. 병화 같은 경우는 사화가 녹이 되겠죠. 그리고 유금이 사지, 그 다음에 축토가 양지 이렇게 되는 거고, 정화 같은 경우는 오화가 녹이 되면은 오인술, 술토가 양지가 됩니다. 녹사양, 정화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화토동법이라 무기토는 병정화와 같고요. 경금 같은 경우도 경금이 신금에서는 녹이 되고 자수에는 사가 되고 진토에서는 경진 양이 됩니다. 양지가 되고, 신금 같은 경우는 신유가 녹지가 되겠죠. 그리고 사화가 사지, 그 다음에 축토가 양지가 됩니다. 임수 같은 경우도 임수, 해수가 녹이 되고 묘목이 사지가 되고 미토가 양지가 됩니다. 계수는 자수가 녹이 되겠고 신금이 사지가 되겠고 진토가 양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간별로 녹사양, 사지와 합의되는 녹지와 양지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지가 있으면은 사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왜 정신적인 부분이 좋냐? 왜 정신적인 부분이 좋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지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을의 사지죠. 사지가 있으면은 내가 왜 정신적으로 좋아지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 좋다 나쁘다의 그런 개념이 더 밝은 게 있는데 더 밝은 게 있으면은 덜 밝은 거는 그러니까 밝은 축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인 그런 비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빛과 어둠이 있다,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도 쓰는 거고, 생기 있고 활력 있다, 생기 없이 죽는다, 뭐 이런 것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을목 입장 같은 경우에서는 왜 정신적인 부분이 발달을 하냐? 나는 비겁에 비해서 나는 사지에 있지만 내가 사지에 들 때 비겁, 간목은 생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내가 사지의 그런 기운으로 그 겁재인 간목에 비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내가 생기가 없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상대적으로 나는 왜 못났을까? 나는 왜 뒤떨어질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더 예를 들어보면 정화 입장으로 해볼까요? 정묘 이게 좋겠습니다. 자, 정화 입장에서는 묘가 병지가 되고 정묘병이죠. 인이 사지가 되죠. 그러면은 인월의 정화는 뭐
그러니까 뭐 병지, 사지 이렇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나를 생해주는 인성이지만, 인성이잖아요, 인성. 목생화를 해주는 인성이지만, 병지, 사지이다 보니, 그러니까 조용히 공부해서 교수나 박사, 뭐 연구원 이런 쪽으로 좀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된 경우,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면은 경쟁자들이지 않습니까? 비겁인 병화 입장에서는 나에게 비춰보면은 병화는 여기가 생지, 여기는 욕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겁재인 병화는 생지 욕지가 되기 때문에 저 겁재가 생기 있게 돌아다니고 자신의 역량을 뽐내고, 그러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예쁨을 받지만, 그러니까 병화는 잘 나가죠. 나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이 병화는 잘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는 잘 나가는 이런 겁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 사주가 그런 거죠. 제가 정화일주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내 주위에는 잘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많다. 반대로 나는 좀 못나다 라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나는 못 나가니까,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나? 왜 나는 저 친구보다 잘나게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런 질문들을 좀 스스로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적으로 좀 고뇌를 하게 되고, 좀 정신적인 그런 면이 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생각이 많아지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반면에 이 정화는 좀 본인의 그런 좀 정신적인 충만함을 채우는데 뭐 충실하게 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뭐 하나 더 알아보면, 똑같은 건데, 뭐 임수, 이민이 병지고, 이렇게 있다 보시죠. 그러면 임수 입장에서는 식상이 되죠. 식상, 그죠? 식상이 되는데, 식상이 병지와 사지에 들었습니다. 병지, 사지죠. 임수 입장엔 병지, 사지에 놓입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뭐 의식주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수생목으로 설기가 좀 지나치게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만 일해도 아이고 힘없어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절로 나와요. 왜요? 내가 설기가 너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인 좀 능력은 좀 떨어지는 거죠, 반대로. 머리 써서 일하는 쪽이 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죠? 머리를 좀 써야죠. 식상이라는 좋은,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그러니까 머리를 식상으로 잘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정말 뛰어난 거죠. 그러면은, 똑똑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리 쓰는 쪽에서는 무척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활동면에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거에 비해서 임수의 경쟁 상대인 계수죠. 겁재죠. 겁재 같은 경우는 계수 입장에서는 계묘가 생지가 되고 임목은 욕도화의 글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계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지욕지가 되기 때문에 임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보다 계수가
더 생기 있고 잘 나가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임수는 상대적으로 뒤처지다 보니까 좀 이런 대외적인 활동 면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똑똑한 건 임수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좀 내성적이 되고, 그러니까 내성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 활동적이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잘 나가는 개수가 좀 부럽다. 하지만은 난 가만히 앉아서 머리 쓰는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할 거야 하면은 임수가 역시 잘 할 수 있어요. 그런 이 임수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런 시절에는 조용하게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뛰어난 거죠. 개수보다는 좀 약하지만은 어쨌든 그 인생은 좀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수한테도 항상 운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운이 오냐? 대운이라는 운이 오죠. 그죠? 월지를 기준으로 대운이 오죠. 이 임수일간이 순행이다 그러면은 묘 다음에 진, 사, 오, 미, 신대운이 와야 생지가 오네요. 그죠? 신대운이 와야 생지가 오는 거죠. 임수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대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만약에 대운수가 5다 라고 하면은 15, 25, 35, 45가 되네요. 조금 대운이 좀 늦게 오는 그런 감이 있겠지만은 45세면은 45세 40대에 어쨌든 인생에 좀 대운이 온다. 그러니까 나에게 생지운이 온다 라고 하면은 그쵸. 이제 늦게 좀 발복을 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역행한다, 묘월에서 역행한다 그러면은 인이 되겠죠. 인, 축, 자, 해 이렇게 나갑니다. 대운수를 그냥 5라고 보면은 15, 25, 35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면은 25세부터 내가 왕지에 들어갑니다. 그죠? 왕지에 들어가죠. 쇠지, 왕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쨌든 쇠지에서는 좀 조용하겠죠. 조용하겠지만은 이 왕지부터는 내가 확 뛰어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학창시절에 참 조용하던 공부만 하던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니 그때부터 사람이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본인의 능력이 100% 이상 발휘가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용하게 공부하던 친구가 대운이 오니까 확 바뀌더라 라는 그런 현상들이 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 임수가 일단 사지에 대해서 더 알아보면은 이 사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정신적인 그런 부분이 좋다라고 했으니까 학술이나 예술, 의술, 미술, 종교, 철학, 점술, 심리 상담 이런 쪽에 정신적인 그런 지적 능력이 좋은 직업을 선택하면 좋겠죠. 그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직업을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 사지에 대한 개운법이 있어요. 개운법. 어떤 개운법이 있냐? 그러면은 내가 여기 내가 월에 사지를 갖고 태어났던가, 내가 지지에 사지가 있다 그러면은, 아니면 운에서 사지다 그러면은, 내가 이 땅에서는 지금 이렇게 발을 뻗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사지의 운이지만은, 그러니까 바다 건너,
지구의 반대편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반대의 땅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는 밤이면 지구 반대편은 낮이 아닙니까? 낮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가 사지면은 반대편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게 개운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답하다 싶으면은 외국에 나가서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이 사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모든 것들이 좀 병이 들었다. 의미이니 왕성한 것은 좀 꿈꾸기가 어렵다. 용기 있고 박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일은 좀 맞지 않아요. 그죠? 한 가지 일을 차분하게 준비하면, 참 준비해서 이렇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이런 갑오일주, 을해일주, 경자일생들 이런 사람들은 두뇌가 좀 더 명석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성도 맑고 착해요. 하지만은 좀 부부 애정 면에서는 좀 그러니까 지겨움을 빨리 좀 느낀다라고 책에는 나와 있어요. 이 사지 통솔력 부족하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정신문화 쪽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술과 그런 쪽에 직업성을 맺으면 좋은 거고, 그래서 빠뜨린 게 있나 보면은 뭐 작가, 기획자, 뭐 설계하는 사람, 침술, 그런 쪽 되겠네요. 의학, 액티브한 운동 말고 뭐 가만히 정적으로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승리할 수 있는 운동, 뭐 양궁, 그죠? 양궁. 뭐 골프도 되나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이 골프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사진 찍는 거, 뭐 이런 쪽, 그런 쪽 적성일 수 있습니다. 비겁이 사지에 놓인다면, 동료나 비겁 말고 비견이 사지에 놓인다. 비견이 사지에 놓인다. 아니면 비겁이 사지에 놓인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생지면은 비겁은 사지가 되는 거죠. 내가 생지면, 의로가 생기면은 비겁은 사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형제나 동료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내가 더 투출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들끼리에도, 그러니까 나는 생지가 있으면은 내 형제는 사지가, 나에 비춰서 내 형제는 사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형제보다 잘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못나고 싶어서 못나는 게 아니라 나에 비해서 사지에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사지 하나만으로 갖고 그러면은 그렇겠지만은 뭐 옆에 다른 지지의 글자들이 있으면은 뭐 의미는 또 바뀌겠지만은 어쨌든 사지 하나만 갖고 따지게 된다면 그런 거고, 식상이 사지에 놓인다 그러면은 육체적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활동적인 그런 일은 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의식주 생활이 좀 곤란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성이 사지에 놓인다. 재성이 사지에 놓이면 일은 하지만 좀 보상이 적다. 그러니까 재적인 그런 그 보상이 좀 적고 좀 가난할 수가 있고, 하지만 재성이 사지에 놓였을 때 나 죽었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죽었어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의금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조의금을 갖고 찾아오잖아요. 내가 죽었어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쪽에 직업성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뭐 죽음이나 뭐 영적인 거, 정신적인 면 이런 쪽에 일을 하면 그게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종교물상이죠. 스님들이 나 그 스님, 뭐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지금 현실 생활 말고 이 이후의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면은 돈을 가지고 와요, 신도들이. 그래서 사지가 그런 면이 있어요. 사지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쪽에서 역시 그런 합을 하면은 좋겠죠, 그죠? 이 녹사양 합을 해서 뭐 재성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녹사양 합을 해서 삼합을 해서 재성이 된다 그러면은 엄청난 돈이 되겠죠. 그런 합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녹사양 합을 하는데 금이 돼. 병화 입장에서는 녹사양 합을 하면은 돈이 됩니다. 재성으로. 그죠? 그죠? 정화는 무척 안 좋네요. 녹사양 합을 하면은 비견이 돼요. 같은 화가. 그죠? 네. 어쨌든, 뭐, 관성이 사지에 든다. 그러면, 관성이 사지에 든다. 일반적인 회사나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을 좀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사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끊고, 다음 시간에 묘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